서울의 겨울은 매서웠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눈이 소복이 쌓인 골목길을 따라 민서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는 재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손길은 떨리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민서야. 재윤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민서가 느끼는 두려움을 달래려는 단단한 힘이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오늘 밤의 만찬과 그 뒤에 이어질 폭풍 같은 대화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 23세. 한국인 남성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는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으며 조용히 자신의 세계를 꾸려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드러내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그는 게이였다. 그리고 그의 연인 재윤, 26세. 한국인 남성은 민서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그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재윤은 사진작가로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그의 카메라 렌즈는 늘 민서의 웃음을 담아냈다. 오늘 밤 민서는 재윤을 가족에게 소개하려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특별한 날. 민서의 어머니 은주, 50세. 한국인 여성과 아버지 철민, 55세. 한국인 남성이 있는 집으로 재윤을 초대했다. 민서는 어머니가 라자냐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라자냐는 민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이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불안으로 바뀌었다. 엄마가 이해해줄까? 민서는 속으로 되뇌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민서는 잠시 멈췄다. 재윤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민서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집안은 따뜻한 불빛과 라자냐의 향기로 가득했다. 은주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철민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민서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엄마, 아빠. 이쪽은 제 친구, 아니, 제 연인 재윤이에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주의 손이 멈췄고 철민은 TV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민서는 재윤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재윤이는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서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서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 저는 게이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재윤이를 사랑해요. 이건 제 3이에요.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라자냐 접시가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이게 뭐야? 민서야. 너 지금 나를 망신 주려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크리스마스에 하다니. 엄마. 제발 민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은주는 라자냐 접시를 민서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뜨거운 치즈와 토마토 소스가 민서의 얼굴에 튀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재윤이 급히 민서를 감싸며 소리쳤다. 아줌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 은주가 재윤을 향해 소리쳤다. 너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민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민서는 얼굴에 묻은 라자냐를 닦으며 눈물을 참았다. 엄마. 이건 재윤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저예요. 저를 이해해줘요. 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서에게 다가왔다. 민서야. 진정하고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혼란과 실망이 섞여 있었다. 이건 우리 가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민서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재윤을 바라보았다. 재윤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재윤은 민서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민서야. 우리가 같이 이겨낼 거야. 그 순간 민서는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머니의 분노와 아버지의 실망 앞에서 당당히 맞서 싸우기로 했다. 엄마. 아빠. 저는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재윤이를 사랑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부엌으로 돌아갔다. 철민은 민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민서야. 오늘 밤은 그냥 돌아가. 민서와 재윤은 집을 나섰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민서는 재윤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다. 재윤은 민서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린 괜찮을 거야. 내가 용기를 낸 거. 정말 대단했어. 민서는 고개를 들어 재윤을 바라보았다. 고마워. 재윤아. 너 없었으면 나 못했을 거야. 그들은 눈 쌓인 거리를 걸으며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은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의 싸움은 더 길고 험난할 것이다. 민서와 재윤은 눈 쌓인 골목을 걸으며 침묵 속에 잠겼다. 민서의 얼굴에는 아직 라자냐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재윤은 민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너무 추워. 우리 어디 따뜻한 데 들어갈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근처의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카페 안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했고 부드러운 캐럴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뜨거운 코코아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재윤아, 내가 잘못한 걸까?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재윤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너는 잘못한 거 없어. 네가 진실을 말한 거야. 그건 용기 있는 일이었어. 민서는 재윤의 말을 곱씹으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다. 엄마가 날 그렇게 볼 줄은 몰랐어. 나자냐를 던질 때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 재윤은 민서를 끌어안았다. 내 엄마도 놀랐을 거야.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민서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카페에서 나온 그들은 재윤의 작은 스튜디오로 향했다. 재윤의 스튜디오는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 자리 잡은 작은 공간이었다. 벽에는 그의 사진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민서의 초상도 있었다. 민서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거 언제 찍은 거지? 나 이렇게 웃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재윤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책 읽을 때 몰래 찍은 거야. 그때 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였어. 그 순간 민서의 전화기가 울렸다. 어머니 은주였다. 민서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엄마. 민서야,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하지만 난 여전히 이해가 안 돼. 민서는 심호흡을 했다. 엄마.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요. 저는 그냥 저일 뿐이에요. 은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집에 와. 얘기하고 싶어. 민서는 전화를 끊고 재윤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집에 오라고 했어. 같이 갈래.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이번엔 내가 너를 더 단단히 지킬게. 그들은 다시 민서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은주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서야. 앉아. 민서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재윤은 그의 곁에 서서 손을 잡아주었다. 은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난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삶을 선택한 내가 낯설어. 민서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저예요. 재윤이를 사랑하는 게 제 행복이에요. 은주는 재윤을 바라보았다. 너 우리 민서를 정말 아끼는 거지? 재윤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아줌마. 민서는 제 전부예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필요해.
그날 밤, 민서와 재윤은 민서의 방에서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민서는 어머니의 말이 마음에 남았다.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은 희망의 시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전조일까?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눈을 뜨자마자 재윤의 얼굴을 보았다. 재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민서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은주는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잘 잤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민서야, 너 어젯밤에 한 말 진심이니? 민서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엄마, 저는 재윤이를 사랑해요. 은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 집안은 보수적이야. 너도 알잖아. 아빠도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숨고 싶지 않아요. 엄마,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은주는 민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넌 내 아들이야. 난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건 너무 어려워. 그때 철민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는 민서와 은주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무슨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거야? 민서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아빠, 저 게이예요. 그리고 재윤이를 사랑해요.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민서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이런 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 이건 우리 가문의 명예 문제야.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빠, 제 행복이 가문의 명예보다 덜 중요한가요?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부엌을 나가버렸다. 은주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한테도 시간 줘.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해. 그날 오후, 민서와 재윤은 서울 도심으로 나갔다. 그들은 명동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으며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민서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재윤과 함께 웃으며 거리를 걸었다. 재윤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지금 정말 멋져 보여.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날 이렇게 만들어줬어.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서의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아버지였다. 민서야. 집에 와. 가족 회의를 해야겠어. 민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재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엔 진짜 싸움이 될지도 몰라. 재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같이 싸우자. 민서와 재윤은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은주와 철민이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철민은 민서를 보자마자 말했다. 민서야. 이건 심각한 문제야. 내가 이런 삶을 선택한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민서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빠.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저예요. 저를 사랑한다면 제 행복을 받아줘야죠. 철민은 고개를 저었다. 난 이해할 수 없어. 이건 우리 집안의 전통과 맞지 않아. 은주가 끼어들었다. 철민 씨. 민서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철민은 은주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는 걸?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빠. 저는 아빠 아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저 자신도 잃고 싶지 않아요. 재윤이를 사랑하는 게 잘못이라면 저는 그 잘못을 기꺼이 저지를게요.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은주는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서야. 엄마는 널 사랑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마는 널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어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재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민서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날 밤 민서와 재윤은 다시 재윤의 스튜디오로 돌아갔다. 민서는 재윤에게 말했다. 내가 너무 고집부린 걸까?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재윤은 민서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넌 고집부린 게 아니야. 넌 내 자신을 지킨 거야. 그리고 난 그게 정말 자랑스러워. 민서는 재윤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가족과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다. 민서는 가족과의 대화가 진전이 없자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그는 재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위안을 얻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이 계속 맴돌았다. 어느 날 민서는 재윤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겨울의 한강은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따뜻했다. 재윤아, 너도 가족한테 커밍아웃 했을 때 힘들었지? 민서가 물었다. 재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응. 엄청 힘들었지. 우리 부모님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결국엔 날 받아줬어. 시간이 걸렸지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될까?
엄마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아빠는. 재윤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 아빠도 결국엔 이해할 거야. 사랑은 결국 이겨내거든. 그날 밤. 민서는 집으로 돌아갔다. 은주는 민서를 보자마자 끌어안았다. 민서야. 엄마가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철민은 여전히 민서와 거리를 두었다. 그는 민서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민서는 아버지의 침묵이 더 무섭게 느껴졌다. 며칠 뒤. 민서는 재윤과 함께 크리스마스 마켓에 다시 갔다. 그들은 따뜻한 와인과 함께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재윤은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우리 같이 전시회 열자. 내 그림과 내 사진으로.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그거 멋진 생각이야. 우리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지.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밝아졌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서와 재윤은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자신의 그림에 자신의 감정을 담았고, 재윤은 민서의 그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들의 작품은 그들의 사랑과 투쟁을 이야기했다.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민서는 아버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민서야. 아빠랑 얘기하고 싶어. 민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갔다. 철민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민서를 보자마자 말했다. 민서야. 아빠가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행복하다면 아빠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노력할게.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정말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잘못했어.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민서는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전시회 날. 민서와 재윤은 그들의 작품을 세상에 공개했다. 전시회에는 민서의 가족도 왔다. 은주와 철민은 민서의 그림과 재윤의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서는 재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 재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응. 우리 사랑이 이긴 거야.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민서와 재윤의 작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서는 가족과의 관계도 점점 회복되었다. 은주는 민서와 재윤을 자주 집으로 초대했고, 철민은 재윤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서와 재윤은 한강공원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민서는 말했다. 재윤아,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재윤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사랑으로 이겼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길 거야.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한강의 밤을 바라보았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그날. 라자냐가 얼굴에 던져졌던 순간은 이제 먼 기억이 되었다. 민서는 알았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민서와 재윤은 앞으로도 서로를 지지하며 세상에 그들의 사랑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민서와 재윤의 전시회는 서울의 작은 예술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들의 작품은 단순한 그림과 사진이 아니었다. 각각의 캔버스와 프레임에는 그들의 사랑, 투쟁, 그리고 용기가 담겨 있었다. 전시회에 온 사람들은 민서의 그림 속에서 그의 내면의 갈등을, 재윤의 사진 속에서 그들의 사랑의 순간들을 보았다. 전시회 마지막 날. 민서는 무대에 올라 짧은 연설을 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재윤이. 그리고 제 가족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은주와 철민은 맨 앞줄에 앉아 민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철민은 민서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그를 끌어안았다. 민서야.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은주는 재윤에게 다가가 말했다. 재윤아. 우리 민서를 잘 부탁해. 재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항상 그럴게요. 아줌마. 전시회가 끝난 후 민서와 재윤은 그들의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민서는 말했다. 우리가 정말 해냈어. 재윤아. 재윤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같이 꿈을 꿀 거야. 그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그날. 라자냐가 던져졌던 순간은 이제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민서는 생각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야. 민서와 재윤은 앞으로도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세상의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갔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그 밤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